아, 안녕하십니까. 이번 시간은 페이지 406페이지 통기설비 할 봤다죠. 자, 보통 이 통기설비 개념은 이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우리가 배수를 우리가 하게 되면 이 배수를 할 때 자, 이 공기를 공급해 줘야지 배수의 흐름이 원활하게 됩니다. 그 목적도 있지만 사실 이겁니다. 우리가 건축물 내에 이런 배수관 속에 악취나 이런 유도가스 이런 것이 실내로 침투하면 자, 집안에 변기나 또는 자, 위생기구를 설치할 수 없죠. 그럼 위생기구를 설치했기 때문에 이런 악취가 뜨도록 방지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트랩 구조를 갖춰서 그 안에 물을 고이게 해놨거든요. 근데 그 봉수가 악취를 차단해 주고 있는데 봉수가 파괴되면 악취가 실내로 들어오면 자, 여러분들 화장실 냄새가 온 실내에 다 퍼지면 안 좋겠죠. 그래서 이 통기설비를 해서 이 봉수 보호 목적을 우리가 잡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통기설비는 먼저 정리하실 것이 먼저 도시기호, 도면 표시기호를 나타낼 때 도면 표시기호를 도시기호라 합니다. 도시기호에서 보통 배수관하고 통기관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주의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배수관은 이렇게 실선으로 나타냅니다. 실선. 아니면 이제 보통 도면에 혼돈에 올 때는 영문을 표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럴 때는 드레인의 약자 이렇게 T를 써도 됩니다. 드레인의 약자 T로 표기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렇게 표시하고요. 그 다음에 자, 통기관. 공기를 공급해 주는 통기관은 여러분들 보통 용어로 점선이라고 하죠. 그래서 이 선은 아니면 벤트 약자 뭐로 나타낸다? V. 이렇게 벤트 약자 V로 나타내도 됩니다. 통기관은. 그래서 이 부분은 시험에 한번 언급이 될 수 있는 파트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통기관의 설치 목적 개념이 나옵니다. 통기관 설치 목적은 요거는 모두 고르세요를 한번 나왔습니다. 목적 개념. 그래서 이 목적은 기본적으로 자, 거기 보시면 가장 주된 목적은 바로 봉수 보호예요. 간단하게 정리해 놓되 봉수 보호. 그래서 트랩 내부에 고인 물인 봉수를 보호하기 위해서 이 통기관이 설계가 됩니다. 그리고 배수의 뭐다? 흐름 원활입니다. 단어만 딱 기억하시면 돼요. 배수의 흐름 원활이나. 그리고 그 다음에 세 번째 보시면 이건 뭐 줄여서 딱 해야 돼. 감내 뭐다? 청결유지. 감내의 청결유지라든지 청결유지나. 그리고 감내의 적정한 압력을 우리가 유지해야 돼. 그래서 보통 이겁니다. 압력의 변동이 심해버리면 봉수가 파괴돼요. 그래서 압력 변화로 발생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운동량의 간성작용이죠. 우리가 봉수 파괴 원인을 몇 가지 배웠습니까? 6가지를 배웠는데 그때 자, 마지막 6번째 강풍이 불거나 수직간의 압력 변동이 심할 때 있죠. 이럴 때 무엇이 발생한다? 봉수가 파괴됩니다. 그래서 간내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하는 거죠. 그래서 기압을 일정하게 유지하기 위해서 기압을 일정하게 하기 위해서 보통 통기관을 설치를 하게 됩니다. 간단하게 정리하시고 유일하게 찾는 유형이 나왔습니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통기관의 이제 종류가 나오는데 통기관은 정확히 여러분들이 이렇게 학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실선으로 끄면 무엇이라 했습니까? 배수관이 했겠죠? 배수 수평관이 이렇게 있다는 거죠. 배수 수평관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배수
수직간이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당연히 수평간이 배간이 큽니까? 수직간이 클까요? 수직간이 커야 되죠? 쉽게 물이 내려오는 시점부터 해가지고 있죠? 밑으로 갈수록 간격은 자꾸 어떻게 커져야 됩니다. 그래서 강도 있죠? 강도 밑으로 갈수록 하구로 갈수록 자꾸 커지죠? 폭이. 그와 같이 동일하게 내주시면 되는데, 그 배수관에 있을 때 여기 위생기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위생기구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러면 통기관은 뭘로 나타낸다? 점선으로 나타낸다겠죠? 그러면 통기 수직관이 있습니다. 통기 수직관. 그러면 얘는 배수 수직관이고, 그래서 수직관을 우리가 이야기할 때 배수 수직관을 다른 말로 입상관, 줄여서 입관이라고 설립되죠. 그래서 입관이라고도 칭하게 됩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통기 수직관, 통기 입관이 있습니다. 자, 그럼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기억하실 때 수직관하고 배수관하고 통기관 중에는 누가 더 커야 됩니까? 기본적으로 배수관이 커야 돼. 공기를 공급하는 것보다는 배수관이 큰 것이 기본이에요. 자, 외경을 모르면 우리도 숨을 보통 뭘로 쉽니까? 콧구멍으로 쉽니까? 입으로 쉽니까? 코가 크신 분은 이야기 예로 이제 그냥 기본적으로 입이 크죠. 그래서 간혹 가다가 통기관하고 이거죠. 배수관하고 같을 때가 있습니다. 그것이 신정 통기관이에요. 배수 수직관을 그대로 연정해 주는 통기관. 그래서 여러분들도 코 막히면 입으로 숨 쉬죠.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보통 누가 커야 된다? 상식적으로 배수관이 커야 돼. 상식이죠. 이걸 막 외울 필요는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 적용해서 바로 공부해도 돼. 콧구멍이 크냐 입이 크냐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는 겁니다. 이걸 또 막 외우는 분이 있다. 통기관이 배수관보다 작다 이러면 외우지 마시고. 기본적. 자, 그러면 여기에서 이겁니다. 보통 이제 이렇게 있을 때 이제 이제 이렇게 해서 각 위생기구마다 일일이 통기관을 하나씩 이렇게 접속해 줍니다. 그러면 이것을 무슨 통기관이라 하는가 하면 각계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 일일이 기구마다 하나씩 접속해 주는 이것을 각계 통기관이라고 합니다.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하나씩 해주겠다. 이것이 각계 통기관입니다. 그래서 각계 통기관이 가장 이상적인 통기는 맞다는 거예요. 통기는 제일 잘 돼요. 하나씩 설치해 주니까 통기는 잘 됩니다. 그런데 통기관의 접속은 기본이 그 기구의 트랩이 있으면 이렇게 해야 돼요. 예를 들어서 우리가 보았을 때 이제 세면기 P트랩의 예를 들어서 한번 설명만 해야 되겠다. 그래서 이렇게 트랩을 이렇게 갖췄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해서 이제 배수 이제 이렇게 연결이 될 거 아닙니까? 배수직관이 있으면. 그럼 요 안에 뭐가 고여 있습니까? 봉수가 고여 있습니다. 요 안에 물이 고여 있잖아. 그럼 이 봉수를 보호해 줘야 돼요. 봉수를 보호해 주니까 일시에 만수 상태로 물이 흐르면 봉수가 파괴되죠. 그러면 통기관을 접속해 줄 때 이렇게 접속해 줘요. 통기 수직관이 있는데 여기에다가 이제 공기를 공급해 끊어줘야 되잖아요. 만수 상태로 못 오도록. 그렇기 때문에 통기관을 접속할 때 이렇게 해서 그 기구 트랩의 하류쪽으로 접속을 해야 돼. 여기다 공기를 공급을 해줘야지 어떻게 물이 끊치고 남는 거예요. 그러면 만수 상태 못 오르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거 있죠? 옛날 기름 넣는 거 있죠? 위에서 공기 열어버리면 안 흘러간다 했죠? 자석 놓으면 그대로 넘어가요? 안 해보죠, 한 번도. 그냥 계속 자사했죠. 이렇게. 이거 기름 넣는 거 이거 있잖아요. 이거. 대부분 그냥 했어요. 이거 있죠? 이거 열심히 막 끝까지 어떻게 했는가 하면 막 요렇게 하셨어요. 맞죠?
기름 끝까지 넣을 때까지 가만히 놔도 넘어가는데, 아니 그냥 꼽아놓으면 안 넘어가고 잤어요. 만수상 들으름에 그대로 넘어갑니다. 근데 거의 끝까지 이렇게 하시더라고요. 내가 옆에서 거의 다 봤거든요. 가로 그런 거 없습니다. 구멍이 단면에 한계가 있는데요. 몰라서 계속 누른 겁니다. 예, 이 사이폰 작용이 일어난다는 걸 모르는 겁니다. 학교에서도 누구도 안 가르쳐주고 선생님들 가르쳐주는 사람 한 명도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것저것 넘어가요. 여기 이제 열어버리면 공기 들어가면요 안 됩니다. 공기 차단됩니다. 만수 상태로 못 들어가요. 그래서 항상 기억하세요. 통기관은 그 트랩 기구의 무슨 척으로 하류측으로 접속해야 돼요. 항상 기억하세요. 무슨 척? 하류측에 접속해야 돼요. 트랩의 유입구 척이 아닌 하류측이 죠. 여기다 접속해야 돼요. 그래야지만 봉수가 파괴되지 않는 거예요. 그럼 만약 이쪽으로 접속해 주면요 잘 내려가요. 그럼 그 파손되는 거예요. 봉수가. 그 봉수 파손하기 위해서 항상 그 기구의 하류측으로 보통 접속을 해 줍니다. 자, 그래서 이제 각계 통기관은 기억하시고 각 위생기구마다 통기관을 접속해 주는 것이 무엇이 된다? 각계 통기관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그 각계 통기관은 강경극이 보시면 이렇게 해놨죠. 최소는 그 2mm 이상으로 하되 접속하는 배수관 구경이 강경 또는 구경이라 해. 강경 또는 구경의 2분의 1 이상으로 처리해 주시면 됩니다. 가장 이상적인 통기 방식. 근데 비용은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2번에 보면 루프 통기관이 나오죠. 그럼 루프 통기관은 이것이 됩니다. 그러면 이렇게 기구수가 많다는 거예요. 이렇게 기구수가 많을 때 최상류 기구, 이겁니다. 수직관에서 가까이 있는 것이 뭐다? 하류기구에 이게 최하류기구라고 하고, 수직관에 멀리 배치된 것을 무슨 기구? 최상류기구라고 해요. 그러면 상류기구, 하류기구인데 그 중에서 제일 위에 있는 기구다 최상류기구 이렇게 칭하는 거예요. 자, 그럼 이때 최상류기구의 기구의 하류측으로 이렇게 접속을 해주는 거야. 접속해서 이것이 여러 통기관을 담당하는 거. 이것이 무슨 통기관? 루프 통기관. 루프 또는 회로 또는 한상이라고도 하는데, 요새는 요거 아니면 요걸 써요. 루프 하면 회로 통기관의 명칭을 쓰는 거예요. 통기관을 씁니다. 그래서 이거는 최상류 기구의 하류측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는 통기관이 무슨 통기관이다? 루프 회로 통기관이에요. 그래서 이 루프 회로 통기관 기억하실 것이 이겁니다. 2개 이상 8개까지는 담당을 할 수 있는 통기관이 무슨 통기관? 루프입니다. 오버해서는 안 돼요. 8개를 넘어버리면요 통기 능률이 떨어져서 봉수가 파괴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보통 2개에서 8개까지 하는데, 보통 그래서 그 기구수 정리하죠. 여러 기구를 담당하는 게 루프 회로 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러면 이 루프 회로 통기관 항상 기억하세요. 무슨 기구? 최상류 기구의 하류측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한다. 그런데 이때 배관기가 너무 길게 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배관기는 몇 메다? 7.5m 이내로 가주라 이 뜻입니다. 7.5m. 자, 그리고 간경은 최소 40mm 이상으로 하되, 그 체크하십시오. 배수 수평지관과 통기 수직관 중 무슨 쪽? 작은 쪽이에요. 자, 그러면 간경이 2개 주어지면 무슨 쪽? 작은 쪽에, 큰 쪽이 아닌 무슨 쪽? 작은 쪽 간경의 2분의 1 이상 하면 된다는 거예요. 작은 쪽. 큰 쪽으로 안 가고 무슨 쪽? 작은 쪽이에요. 작은 쪽 간경의 2분의 1 이상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되는데, 작은 쪽 간경의 2분의 1 이상한 값이 40mm보다 작으면 뭘로 하라는 겁니까? 최소 40mm로 하라는 거예요. 아시고, 그 다음에 이제 도피 통기관 나오죠? 도피 통기관은 이겁니다. 자, 지금 현재 루프 회로 한상 통기관 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했는데 기구수가 너무 많다는 거예요.
기구수가. 그럼 일반 기구수는 몇 개? 8개고. 그러면 대변기는, 자, 이겁니다. 회로 통기관이 대변기를 8개까지 담당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런가 하면 대변기는 배수 부하 단위가 크다, 작다? 커요. 그렇기 때문에 이건 대변기는 3개까지 밖에 안 되거든요. 이건 대변기는 3개 이하까지만 담당할 수 있거든요. 한상 통기관은. 예, 루프 통기관이. 그럼 지금 현재 이게 대변기라 가장 하자는 거예요. 대변기. 그러면 3개 넘어버리면 회로 통기관만 가지고는 충분하게 공기 공급이 안 되기 때문에 봉수가 파괴되거나 배수 흐름이 저하돼요. 그렇기 때문에 최하류기구 쪽에다가 그 하류측으로 통기관을 접속해 주는 거예요. 이것을 무슨 통기관? 도피 통기관이라고 해요. 그러면 도피 통기관은 항상 기억하실 것이, 얘는 자기 단독으로 설치되는 통기관은 아니다. 무슨 통기를 해야 된다? 루프 회로 통기를 해야 돼요. 회로 통기를 했을 때 회로 통기 능률을 촉진할 목적으로, 도와줄 목적으로 설치되는 것이 뭐다? 도피입니다. 그래서 도피는 그래서 항상 기억하십시오. 어느 기구에 대해 최하류 기구에 대해 최하류 기구 쪽에 하류측에 접속해서 도와주는 통기관이 도피 통기관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자, 이겁니다. 통기관 강경 가지고 나오면요, 이미 정해져 있어요. 정해져 있어요. 자, 이 루프 있죠. 루프 통기관하고 결합 통기관하고 신정 통기관 중에 강경은 항상 다릅니다. 아이, 그 이유가 있어요. 다른 이유는 묻지 말고, 하여튼 그 중에 답을 만들게 돼 있어. 그래서 결합 통기관에서 답을 한번 만든 거예요. 뻔할 뻔짜입니다. 힌트 하나만 드리면, 여기 교수들이 좋아하는 통기관이 결합, 그 다음에 루프 회로, 그 다음에 신정이에요. 이렇게 통기관 낼 때가. 통기관 낼 때.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러면 강경은요, 2가지만 정확히 잘 기억하시면 돼요. 그러면 결합 통기관은 시험에 나왔으니까 열심히 강의하고 있을 겁니까? 그럼 회로 내지 신정만 공부하면 돼, 강경은. 다른 건 때려치우시고 힘들어 자꾸 다 하려고 안 그래도 돌아 번지겠는데 이 수치 다 외우려고 하면, 맞죠? 수치 다 외우려고 하면 쉬워요, 어려워요? 어렵죠? 야, 뭐 2분의 1 이래고 정신 사나워요. 40미, 20미 이상, 뭐 30미, 2미 다 외우려고 하면 머리 아파요. 그래서 딱 2가지만 기억하세요, 강경은. 루프하고 뭐하고 신정 2가지만 꼭 공부해 놓으시면 돼. 자, 보시고, 그래서 이제 자, 기억을 해 두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4번에 보신 무슨 통기관? 습식 통기관. 자, 습식 통기관은 이것 때문에 생긴다 했어요. 자, 자꾸 자기 걸로 만드셔야 돼. 수업 시간에 이런 때도 자꾸. 그러니까 열심히 적으면 안 보면 그냥 끝나는 거예요. 정리는 열심히 하시면서 나중에 시험만 치면 점수 안 나오니까 자기 걸로 안 만들어 놓은 거예요. 내가 옛날에 한 분한테 이야기해서, 이 정도 되면 내가 이랬거든. 이 정도 되면 저 책을 써서도 책을 썼겠다 내가 이랬지, 한 분한테. 아, 매부 있잖아요. 저한테 10몇 년을 들었는데 노트 필기만 계속 열심히 하시는 거야. 노트 필기는 제가 해줄 때마다 해. 강의를 요새 너무 다르게는 잘 안 합니다, 일부러. 그래서 계속 다르게 해주니까 노트 필기만 계속 하시는 분이 있어. 예? 노트 필기만 계속해. 매달마다 노트가 틀려져. 그 2달마다 한 바퀴 돌아오니까 그때 노트가 계속 달라지는 거예요. 그래, 의아해서 노트만 열심히 필기하고 있어. 그래요. 집에 노트가 몇 건이에요, 내가 노트. 그래서, 이게 근데, 그러면 이제 이런 경우 있다. 이 세면기 때문에 원래 반대로 있어야 되는데, 제가 그림 그리기 쉽게 해서 이렇게 그렸네. 자, 이렇게 해서, 세면기는요, 원래, 자, 이 벽 속에 무엇입니까? 수직관이 있거든. 그럼 이렇게 됐을 때 이겁니다. 그러면
지금 현재 이게 다른 이제 위생기구 이렇게 대변기 이런 게 있었습니다. 그러면 최상류기구에 접속을 해주는 거야. 최상류기구 이렇게 접속을 해서 그러면 여기까지는 사실 무엇인가 하면 루프 회로 통계예요. 최상류기구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동시에 담당한다 했죠. 그러면 이거는 루프 회로 통기관인데 요 부분에 해당이 되는 여기 요 부분은 사실 뭔가 하면 이것이 습식 습윤 통기관이 되거든요. 얘가 4번의 습식 습윤 통기관이 되는 거예요. 얘가 그러면 왜 그런가 하면 다른 것은 통기관은 공기를 공급해 줬는데 얘만 무엇이다? 물이 내려갔어요. 자, 그럼 이겁니다. 이 세면기에서 물을 내리지 않으면요 통기관 역할을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물을 내리니까 어떻게 됩니까? 배수 역할을 한 거예요. 그래서 이 습식이라고 칭하는 이유는 바로 무엇이 때문입니까? 바로 배수하고 통기입니다. 두 가지를 동시에 한 거야. 그래서 습식, 물이 내려갔다 해서 말한다. 습식 이렇게. 다른 통기관은 다 건식인데 유일하게 물이 내려갔다 해서 말한다. 습식 통기관 이렇게 칭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잘 기억해야 돼요. 회로 루프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최상류 기구에 접속해서 여러 기구를 담당하는 통기관은 뭐다? 루프 회로 통기관입니다. 근데 최상류 기구에 접속해서 통기와 배수의 역할을 겸했다. 이 단어가 나오면 습식 습윤 통기관의 개념이 되는 겁니다. 기억을 하시고 그 다음에 5번에 보시면 신정통기관. 자, 신정통기관은 이겁니다. 배수 수직관하고 자 통기 수직관을 연결해 주는 거예요. 이거는 이렇게 연결해. 이것이 바로 결합통기관이 되는 겁니다. 얘가 5번의 결합통기관입니다. 자, 결합통기관은 사실상 목적은 이겁니다. 배수 수직관의 통기를 목적으로 설치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상층에서 물을 내리게 되면 배수 수직관을 통해서 공기가 잘 공급이 안 돼요. 그래서 저하고 같죠? 요새 길 막히면 우회로를 뚫죠? 에이, 옛날에 그 실시간 안 되던 것들은 어떻게 있습니까? 오로지 막기도 한 길만 가락했죠? 맞죠? 제일 단코스를 가락했는데, 맞죠? 아, 내가 그대로 갔다 옛날에 그 내비 있죠? 실시간 안 된 내비로 갔다가, 2시간 반 만에 가는 거 12시간 만에 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우회로를 뚫는 거죠. 그러니까 이 통기 수직에서 자, 이렇게 공기를 공급해 주는 것이 결합통기관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합통기관은 명심하세요. 일단 무슨 통기하고 무슨 통기관이 있다? 통기 수직관하고 무슨 배수 수직관을 연결해 주는 통기관이 무슨 통기관? 결합입니다. 결합통기관으로서 목적은 배수 수직관의 통기를 할 목적으로 설치됩니다. 근데 주의할 점은 얘는 이겁니다. 이거는 고층 건물에 설치하는 거예요. 저층 건물은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 얘는 몇 개 층마다 설치해 준다? 5개 층마다 설치해 주는 거예요. 5개 층마다. 5개 층마다 설치해 주고, 그 다음에 간격은 이겁니다. 간격은 50mm 이상 하되 최소 여기 보면 이렇게 나오죠. 배수 수직관하고 뭐하고 통기 수직관 중 무슨 쪽? 작은 쪽이야. 작은 쪽 간격 이상으로 하면 되는 거야. 작은 쪽 간격. 그래서 이 개념을 물은 거예요. 이 개념을 19회 때 물었던 겁니다. 그러면 자 이겁니다. 배수 수직관하고 통기 수직관 중 누가 작습니까? 통기 수직관이 작죠. 작은 몰라도 관계없고 일단은 이론상 물으면 그렇게 쓰고 수치로 물으면요 작은 거 고르면 돼요. 맞죠? 간격 주어지면 어떤 쪽? 작은 쪽 고르시면 되는 거예요. 간단한 거예요. 그럼 이론으로 묻는 게 더 어려운 거예요. 정확히 간격 무슨 간인 줄 알아야 되니까. 그냥 실제로 간격을 주어지고 실무적인 측면에서 물으면 더 쉽고
이론상 쭉 써버리면 더 어려워요. 그 간을 정확히 알아야 되잖아. 맞지? 통기 수직간이 작습니다. 그쪽 간격 이상으로. 그러면 하포로 위해서는 안 간다는 걸 꼭 명심하세요. 하포 들어가면 틀려. 그래서 그걸 들어가서는 안 되고 주의해 주시면, 이 6번이구나. 6번 결합통기간. 그래서 정리를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5번에 무슨 통기간? 신정통기간이 나온다. 신정통기간은 배수 수직간을 그대로 연장한 거야. 이걸 연장해서 옥상의 개관, 이거하고 이제 통기 수직 같이 올려줍니다. 여기서 옥상의 이제 개관 통기간, 이것이 무슨 통기간? 신정. 그래서 배수 통기간이라고도 한다 해서 신정 통기간 또는 배수 통기간 이렇게 칭합니다. 그러면 신정 통기간은 옥상에 올라가 보면 이렇게 된 밑에 사진과 같은 많이 보일 겁니다. 408페이지 이런 사진과 같은 것이 지붕에 막 툭툭 튀어나와 있어요. 이것이 무슨 통기간? 신정 통기간이에요. 그래서 이 신정 통기간은 배수 수직간을 그대로 연장하는 거예요. 그러면 배수 수직간 간경하고 신정 통기간 간경은 무슨 간경? 동일 간경이다. 이걸 명심하십시오. 간경 축소하면 안 된다. 그럼 배수 수직간 입고로 신정 통기간이 되는 거예요. 그대로 연장한 겁니다. 그러면 통기간 중에 가장 큰 통기간이 무슨 통기간? 신정 통기간이 제일 커요. 제일 큽니다. 그래서 저만 이상한 사람이 됐었습니다. 강의하는데. 다른 분들은 다 결합이 제일 크다고 하고 제 혼자만 신정 통기간이 크다고 해가지고. 그래, 농담 삼아 이야기하니까 그때 다 결합이 크다 했는데 왜 선생님만 신정이 제일 크다 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이야기 사유까지 설명을 해드리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건축기사 이런 쪽이죠. 건축시험이나 설비시험에는 사지선다형 시험인데 지문을 4개 빼기 열거를 안 해. 그러면 각계 뭐 해로 이런 거 있죠. 도피, 결합 이렇게 해서 그 결합이 제일 크다고 해서 그게 제일 큰 건 아니죠. 지문에 없다고 해서 제일 큰 건 아니잖아요. 그게 답이 됐다. 제일 큰 간경은 결합 통기간 이렇게 전부 다 책을 써 놓으셔가지고 나만 이상한 사람 됐지 않습니까? 자격증 딴 나만 이상한 사람 돼가지고. 그래서 이게 제일 큽니다. 얘가. 공부를 안 해가지고 그냥 암기해가 하시니까 결합이 제일 크다 했어요. 전부 다. 그래서 이게 무슨 통기간? 신정이 가장 커요. 얘가. 그래서 옥상에 개군된 통에 모든 공기를 다 공급해 주는 거예요. 얘가. 이 다 공급해서 다 나눠주는데 얘가 제일 커야 되죠. 이게 제일 안 크면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이것이 제일 큽니다. 신정통기간. 근데 이제 신정통기간 얘는 방충망 설치해 주는 게 좋습니다. 방충망을. 그러면 이제 이런 벌레나 있죠? 이런 것이 침투되지 않도록 해서 방충망을 설치해 주는 것이 좋은 것이 신정통기간을 설치해 주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그거 봐두시고요. 그 다음에 특수통기 방식 나오죠. 특수통기 방식은 통기 방식은 이건 명심해 둘 것이 이거는 별도의 통기 입간을 사용을 안 하는 거예요. 얘는 특수통기 방식은 별도의 통기 수직간을 입간을 사용 안 하는 겁니다. 통기 수직간을 사용을 안 하는 겁니다. 그러면 이 배수 수직간만을 통해서 통기를 공급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면 여기서 여기 문제가 이거죠. 이런데 내려올 때 이런데 부분에서 무엇이 됩니까? 공기가 공급이 돼야지 원활하게 되잖아. 그래서 보통 이겁니다. 특수 이음새를 이용해서 중간에 공기홀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물 내려갈 때 보통 욕조 같은데 물 내려갈 때 어떻게 됩니까? 돌면서 내려가면 중간에 공기홀이 생기죠. 그러면 배수가 잘 되거든요. 그래서 그걸 하기 위해서 특수 이음새를 사용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거기 보시면 소벤트 방식과 무슨 방식이다? 두 가지가 있다. 섹스티아 방식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얘들은 명심하세요. 별도의 통기 수직간을 이용한다 안 한다? 안 하는 거예요. 그럼 배수 수직간만을 통해서 통기를 시켜주는 거예요. 그래서
특수 이염새가 필요한데 소벤트 방식은 바로 공기 분리 이염새하고 혼합 이염새 두 가지를 이용하는 거예요. 얘는 공기 혼합 이염새하고 분리 이염새를 활용하는 것이고, 그리고 섹티아 방식은 섹티아 곡간은 밴드입니다. 밴드. 곡간하고 섹티아 이염새를 활용하는 겁니다. 그럼 얘는요, 뭐 별 그거 없이 딱 하면 돼. 얘는 뭐가 섹티아 이긴 들어가야 돼. 섹티아가 들어가야 돼요. 섹티아 이염새 섹티아가 들어가야 되고, 소벤트 방식은 뭐다? 공기 분리, 공기 혼합이라는 단어가 들어가면 되는 거예요. 소벤트는. 그래서 이걸 간단히 구분해서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너무 깊이는 들어가지 마시고요. 아직까지 시험은. 왜? 시험은 계속 돼야 되기 때문에, 계속 출제해야 되기 때문에 서서히 걸음마를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옛날에 이렇게 딱 한 번 언급이 됐었습니다. 그때 제가 한 번 나올 타이밍이 됐다 했는데, 그때 어떻게 했는가 하면 섹티아 방식은 공기 분리 이염새, 공기 혼합 이염새 이렇게 구성된, 이렇게 언급이 됐었거든요. 그러면 거꾸로 물을 수도 있어요. 이 방식이 무슨 방식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기 들어가면 분리 혼합 들어가면 무슨 방식? 소벤트 방식. 얘는 주어지면 그대로 쓰면 돼요. 그래서 신경 쓰지 말고 고르시면 돼요. 혹시 이 방식이 무엇입니까? 이렇게 물을 수 있을 겁니다. 시험은 계속 돼야 됩니다. 한꺼번에 그 깊이는 강의 일부러 안 해줍니다. 나중에 이제 깊이 들어가서 시험 내는 방법이 있거든. 그건 나중에 합니다. 유일하게 지문 한 줄 썼는데 깊이 할 필요 없죠. 초반부터 여러분들 이 강경 가르쳐주면 학생들 공부 안 한다니까요. 강경은 난이도 높은 거라서 19회 때 낸 거야. 천천히 내는 거예요. 단계가 있다는 겁니다. 시험 내는 방법도. 못 내는 사람은 단계 없이 막 내고, 근데 보통 시험을 출제할 줄 아는 사람들은요, 단계별로 이렇게 시험 난이도가 가요. 그래서 지금까지 지문 뭐다? 한 줄밖에 안 썼다. 그러면 다음에 물을 수 있는 것은 이 방식이 무슨 방식이면 이렇게 물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이렇게 물을 수 있습니다. 소벤트 방식, 섹티아 방식은 무엇을 사용하지 않기 위한 배관법입니다. 통기 방식입니까? 써드렸죠. 통기 수직관을 별도로 사용하지 않기 위해서. 그러면 통기 수직관 없이 배관 설계를 하는 거예요. 그 목적으로 사용하는 겁니다. 그 점 보시고, 그 다음에 410페이지 보면 배관 설계 및 시공상 주의사항 개념이 나오죠. 시공상 주의사항 보시면 앞전은 청소구 20회 시험은 청소구 클린아웃해서 시험을 낸 거고요. 청소구가 딱 2번 시험 냈거든요. 2번 시험을 출제하는데 그것이 20회 때 나왔으면 올해는 나온다 안 나온다? 안 나와요. 청소구는. 위에 다른 거 공부하시면 되는 겁니다. 청소구 클린아웃가 시험 나온 게 여기 6번 있죠. 6번 가지고 냈어요. 수치 가지고. 이거 냈고, 제가 초창기부터 저는 딱 정해놨습니다. 답 나올 거. 저는 강의 시작한 이후로 똑같이 강의합니다. 거기 보시면 이미 뭐 정해져 있는데, 거기 청소구 필요한 장소 있죠. 이 가지고 시험 내는데, 자, 미리 이야기하지만, 자, 딱 3가지입니다. 3번하고 여기 5번하고 6번이에요. 6번. 이 딱 3가지입니다. 3, 5, 6. 3, 5, 6 3가지인데 이게 제일 먼저 낸 거예요. 6번 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3번 낸 거예요. 3번. 그래서 수평 지간이 뭐라 했어요? 지간이. 가지배관을 뭐다? 지간이라 해. 지간. 수평 지간. 지간, 가지배관. 가지배관의 뭐다? 최상단부인데 최하단부 이렇게 해서 낸 거예요. 자, 이거는 제가 농담 삼아 이걸로 설명만 해야 되는데, 자, 여러분들이 자, 뭐 휴가 가가지고요. 여름 휴가가 뭐 어떤 때 휴가 가가지고 꼭 쓰레기를 챙겨 오셔야 되는데,
전국 방방곳곳에 보물숨기를 해나가 쓰레기를 버려놓고 오셔가지고 어디 됩니까? 그 쓰레기가 장마 때 되면 홍수가 내려가가지고 전부 대부분 어디가 있습니까? 대부분 어디가 있습니까? 태평양 중앙에 쓰레기 섬에가 있죠. 그 쓰레기 섬이 우리나라 면적이 몇 배 된다 하죠? 그거 아십니까? 쓰레기 들어봤죠? 쓰레기 섬이 우리나라에 몇 배 돼요? 대한민국 크기에 몇 배만큼 쓰레기 섬이 있는데 동일본 대지진 때죠? 쓰나미이죠? 그걸로 인해서 전부 다 흩어졌었거든. 저리가 아메리카 있죠? 대륙으로 다 몰려가 엄청 쓰레기 수거했을 겁니다. 근데 다시 일부 그 간 거 빼놓고는 다시 되돌아왔을 겁니다. 그 중앙부로 다시 되돌아오고 있을 겁니다. 거기 몰려 있거든요. 근데 다 그거 가는 건 아니에요. 그러면 우리나라 해안가 있죠? 해안가에 보시면 떠내려가다가 자 해변 있죠? 해변에 와서 이렇게 남는 거야. 그럼 쉽게 물이 찼을 때는 있다가 물이 싹 빠지면서 끝에 조금씩 남는 거야. 지금 가지배가 끝부분에. 맞죠? 여러분들 그 해안가에 보면 그래서 뭐가 막 옛날 파도 심하게 치고 막 이러면요. 조개나 이런 거 막 떠내려오죠. 해서 남죠. 그거 새들이 와서 잡아먹고 있죠. 그래가 그 누굽니까? 어디 정글의 법칙인가 그 있죠? 그 누군가 똑똑하대. 갈매기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거 가서 조개 줬잖아. 많이 떠내려왔다는 거죠. 파도 칠 때. 남는다는 게 일부가. 그래서 다 안 내려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간에 최상단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주의하십시오. 그래서 왜 냈는가 하면 2번 때문에 낸 거예요. 배수 수직간의 최하단부잖아, 이거는. 이건 상식이잖아. 수직간은 밑에 끼지 위에 안 끼죠. 수직간이 위에 찌개 끼기 위해서는 뭐가 찌꺼기가 날개 달고 올라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그거 가지고 낸 겁니다. 이제 5번 남았어요. 각도 구부리는 거. 근데 이거 바로 내지는 않습니다. 좀 쉬어야지. 역사상 지금까지 딱 2번 냈다니까. 2번 낸 중에 이제 앞쪽 20회 때 냈어요. 그러면 지금 바로 내겠어요? 안 내겠어요? 상식적으로 생각하세요. 자, 그럼 위에 봅니다. 백안상 주의사항 나오죠. 자, 1번 기출됐고요. 1번은 제일 먼저 나왔어요. 여기 중에서. 1번 기출. 그 다음에 2번 냈고요. 그 다음에 낸 게 2번입니다. 통기간은 오버플로간 이상으로 입상시킨다면 통기 수직간인 거예요. 자, 다 이거예요, 이거. 자, 여러분들 자, 이거 있잖아요. 자, 이 통기간이 있을 거 아닙니까? 자, 통기간을, 이 수직간이, 이 간이 있으면 이 통기간을 접속해서 봉수보호를 해야 되잖아. 배수 얼음원을 목적으로 해야 되는데, 그럼 이 오버플로우가 있으면 이 오버플로우 이 선보다 높은 위치에서 여기 요 접속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야. 요거는 2번은 바로 요 접속 지점입니다. 그러면 오버플로우선 이상에서 통기 수직간 입간하고 통기간 접속하라 이 점입니다. 요 접속 지점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상이다, 이하다, 이상 요거 가지고 하는 거예요. 그럼 보통 여기에서 이제 단어 나온 이상은 얼마 이상이 나오는가 하면 기본 150mm 이상이 됩니다. 통기간 접속 관련된 거는 항상 단어 나오면 미리로 나오면 얼마 이상? 150mm 이상 이렇게 나와요. 잘 모르겠다 그러면 몇 mm 이상? 150mm 이상 이렇게 나가는 뭐 돌출이 150mm 이상 이렇게 하는데 항상 기본적으로 정리를 해 두시고 그래서 그 개념이고 그래서 1번, 2번은 기출을 했어요. 그런데 아직도 3번, 4번은 안 내고 있어요. 5번은 지문 썼는데 3번, 4번은 아직까지도 안 내고 있어요. 아끼고 있는 것 때문에 분명히 냅니다. 자, 그 1번에서 4번까지가 제일 중요한 거거든. 근데 1번, 2번까지만 내고요. 3, 4번은 좀 아껴두고 있어요. 청소구는 지금 3개 중에 2개 냈고요. 저는 초창기부터 다 찍어줬습니다, 원래. 답될 걸 미리 다 가르쳐 줍니다. 자, 그래서 그 3번에 오버플로우가는
트랩의 뭐다? 유입구입니다. 자, 이거죠? 여기 트랩이 있으면 여기가 유입구잖아요. 여기가 유입구고 여기가 유출구예요. 그러면 오버플로우, 넘친 간에 오버플로우가 돼야 될 거 아닙니까? 트랩의 유입구, 이걸 상류측이라고도 합니다. 상류측. 그리고 트랩의 이 유출구 있죠? 유출구가 무엇인가? 하류측. 이게 하류측이라고도 하고요. 그럼 여러분 기억하세요? 트랩의 유입구 쪽 상류측에 접속되는 것은 뭐다? 오버플로우관이에요. 이 오버플로우관이 유입구 쪽에 연결되고 유출구 쪽은 뭐다? 통기관이 접속되는 거예요. 명심하세요? 오버플로우관은 어디다? 유입구. 그럼 한자만 딱 꽂히는 거예요. 유입구를 유출구 이렇게 꽂히는 거예요. 유출구 쪽은 누가 온다? 통기관이 접속됩니다. 아직 시험 안 냈습니다. 무조건 한 번은 내게 돼 있습니다. 자, 그리고 4번에 보시면 바닥 아래 통기배 가는 금지입니다. 자, 지금 제가 계속 통기관을 그리면서 위로 공급했습니까? 아래로 공급했어요? 자, 아래로 공기 공급해주면 어떻게 될까요? 밑에서 이렇게 공급해주면 배수관 돼버린다. 공기 공급 안 됩니다. 배수관 돼버리면 물 내려가요. 제2의 배수관이 돼버립니다. 그래서 바닥 아래 통기배관은 금지입니다. 이건 절대로 금지입니다. 방법이 없다. 그리고 이중 트랩은 만들지 말아야 돼요. 이중 트랩 만들면 배수의 흐름을 제어하잖아요. 거의 배수관이 막히는 원인이 됩니다. 자, 그리고 6번에서 11번까지는 간단히, 이건 자꾸 지문으로 쓸 겁니다. 6번에서 11번까지는 명심하세요. 겸용이나 연결하지 말아, 이게. 다른 거하고 겸용이나 연결하지 말고 단독이나 각자 쓰라, 각계로 쓰라는 거예요. 간단해. 겸용이나 연결하지 말고 단독이나 각계로 쓰라는 뜻입니다. 다른 거하고 연결하면 문제가 심각해집니다. 자, 될 수 있으면, 자, 일반 닥터하고 정하조 통기관하고 서로 연결해 놨습니다. 그럼 실내에 아주 향기로운 냄새가 솔솔 풀리겠죠? 그래서 연결하지 말아요, 이게. 연결이나 겸용하지 말고 어떻게? 단독, 각계로 사용해 주자. 이 뜻입니다. 그리고 올해부터는 411페이지 시험과 검사 있죠. 여기 조금씩, 올해부터는 조금씩 공부하세요. 그동안은 하지 말라고 했는데 낼기 순서가 아니니까 낼기 순서가 안 됐기 때문에 이거는 안 해도 된다 했는데 올해부터는 좀 하세요. 왜냐하면 지금 수합시험이 급수까지 내버렸거든. 급수까지 냈습니다. 그래서 남은 게 얘야 배수 쪽밖에 없어요. 순서대로 우리가 해야 되는 거예요. 위험한 것부터 압력시험을 먼저 하고 이제 배수는 흘러내려가는 거예요. 자유낙하되는 게 이게 제일 나중에 보통 다룹니다. 그러면 수합시험이 있고 기합시험이 있죠. 두 개 조금 구분 좀 해 두십시오. 그래서 모든 계구를 맞고, 자, 계구 3m 이상의 수두에 해당하는 압력이에요. 그럼 3m 수두니까 압력으로 따지면 얼마입니까? 우리가 곱하기 저거 해주는 거 기억했죠? 메달을 수두를 곱하기 0.01 곱해주면 수합된다 했죠? 그래서 0.003이죠? 0.03 메가파스칼 이상의 압력을 가해서 몇 분입니까? 자, 분 잘 기억하세요. 기합시험하고 헷갈리면 안 돼요. 30분입니다. 근데 기합시험은 압력을 조금 더 높이고 0.035 메가파스칼. 그러면 그건 수두가 약간 더 높죠. 요거 가해서 자, 몇 분간? 15분간이에요. 둘이 비교해 놓으십시오. 아마 수합시험, 기합시험을 비교해 두는데 지문을 하나를 아마 쓸게 될 거예요. 근데 아마 살짝 바꿀 가능성이 높아요. 그럼 수합시험을 기합시험으로 바꾸든지 있죠? 압력 요런 것은. 그래서
조금 비교하십시오. 혹시나 한번 해보세요. 올해는 조금 혹시나 해서 조금 봐두세요. 그래서 수압이 3, 3 하는 걸로 가요. 맞죠? 다 3으로 가야 돼? 30분, 맞죠? 삼삼하게 가야 돼? 그래서 사람이 물에, 옷 입었을 때 좀 주의해야 돼. 얇은 옷 입는데 물에 들어갔다 나오면 삼삼해지죠, 맞죠? 자, 보시고, 그 다음에 이제 넘어갑니다. 오수 처리 설비. 오수 처리 설비는 한 문제 정도 나올 수 있는 파트인데, 너무 많이는 하지는 마시고요. 저기까지만 딱 하셔서 끝내시면 됩니다. 419페이지까지만 하시고, 뒤쪽은 하지 마세요. 물론, 자, 그래서 414페이지 이제 오수 처리 설비에서 먼저, 그럼 오수 처리 설비의 설명을 해드릴게요. 자, 과거에는 이게 오수 정화 설비였어요. 오수 정화 설비인데 용어가 혹시 이렇게 나오도 기억하라는 거예요. 몰라서 그래 낼 수도 있어요. 이게 용어가 바뀐 거예요. 오수 처리 설비로. 용어가 여기에서 일이 바뀐 거예요. 용어가 오수 정화에서 뭐로? 오수 처리 설비로 이렇게 바뀐 거예요. 혹시나 정화로 나오도록 이해를 하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왜냐하면 교수들이 전체를 다 파악을 못해. 그 실수를 하는 거야. 계속 시험만 내는 것이지 계속 공부하고 있는 건 아니잖아요. 맞죠? 다 못 따라와요. 하도 범위가 넓어가지고. 시설개론은 범위가 너무 광범해요. 여기 법령 관계된 것마다 30개가 넘어요. 다 찾아볼 수 있어요, 없어요? 한 40개 정도 될 겁니다. 관계된 것만. 기본적으로만 다뤄도. 세부적으로 다루면 좀 더 많고요. 이거 다 못 봅니다. 언제 봐요, 맞죠? 자, 그래서 이제 보시고, 그래서 이제 기초사항에서 보시면 오염 지표 있죠? BOD. 자, BOD 가지고 3번 나왔습니다. 3번. 자체만 가지고. 종합적으로 낸 거는 빼고, 그리고 COD는 아직 안 냈습니다. 그리고 DO는 한 번 냈고요. SS 한 번 출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가장 최근에 냈던 건 이거죠. 수질오염 지표를 모두 고르세요가 18회 때 냈던 겁니다. 수질오염 지표를 모두 고르세요. 자, 그러면 BOD는 생물학적 산소 요구량이 무엇이다? 우리가 자, 바로 이 BOD죠? BOD입니다. 그럼 BOD는 자, 이 오수 중에 유기물이잖아요. 그러면 여러분들 이거죠? 똥물은 유기물이 섞여 있어요? 무기물질이 섞여 있어요? 변이 무기물질입니까? 유기물입니까? 자, 금속똥 넣어요? 금속이 무기물질이고 변은 우리가 먹은 음식 나온 거잖아. 맞죠? 유기물질이잖아. 그럼 오수 중에 유기물이 포함됐죠? 그래서 이 BOD 수치가 중요한 거죠. 그럼 BOD 수치가 크다는 것은 오염도가 높다는 거죠. 특히 똥물에 가깝다는 거죠. BOD 수치가 높은 거는 더러운 물이다 이거죠. 그래서 이제 BOD는 생물학적 산소유, 유기물에서 분해해서 안정화되는데 얼마나 산소가 소비됐냐 이걸 측정하는 것이 BOD입니다. BOD는 생물학적 산소요고 나서 정화조의 지표 중에 가장 중요한 지표가 뭐다? BOD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이 BOD는 명심하세요. BOD 단위는 뭘로 나타낸다? parts per million, ppm으로 나타낸다. 이 100만 분율로 나타내야 돼. ppm 단위로 나타내든지 아니면 단위가 뭘 나타낸다? 그램 퍼 입방메다. 이 두 가지로 나타낼 수가 있어요. 여기에서는 1입방메다 몇 그램 포함됐나 이렇게
나타낼 수 있어. BOD 부하를. 명심하세요. BOD는 뭘로 나타낼 수 있나? 100만 분율로 나타낼 수 있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십시오. 앞으로 준비해서. 그래서 이 개념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수질오염 지표다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COD는 화학적 산소 요구량이죠. 화학적 이 산소 요구량이 바로 COD 개념이 되는데, 근데 이 BOD는 측정 시간이 5일 이상 소요가 되죠. 5일 방치했다 측정해야 돼요. 5일 방치했다가 측정을 하는 반면에, 자, 이 COD는 측정 시간이 짧습니다. 측정 시간이 2시간에서 3시간 정도밖에 소요가 안 돼요. 측정 시간이 짧아요. 2시간에 3시간이면 측정할 수가 있습니다. 굉장히 빠르게 측정할 수 있고요. 근데 이 COD 개념은 이겁니다. 산화제를 투입해서 가망간산 칼륨이나 산화제를 투입해서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공장 폐수와 같이 무기물질이 함유됐을 때, 같이 이 무기물질이 함유되어 있을 때, 무기물질이 포함되는 이 배수의 수질오염 측정에 사용하는 거예요. 여기에서 포함된 이 배수의 수질오염 측정에 사용되는 것이 바로 COD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보통 이 산화제를 투입한다 해서 산화제가 가망간산 칼륨입니다. 가망간산 칼륨을 투입. 그래서 먹는 물의 수질 기준에 가망간산 칼륨이 나오는 거예요. 가망간산 칼륨이. 그래서 가망간산 칼륨을 투입을, 산화제를 투입을 해서 안정화되는데 산소 요구량으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안정화되는데, 자, 이 산소가 얼마나 필요한 산소 요구량으로 구하는 건데, ppm 단위로 구하는 거예요. 이것이 COD 개념이 됩니다. 그러면 정화조하고 별 관계가 없기 때문에 안 내고 있는 거예요. 현재까지는. 수질오염 지표는 맞지만. 자, 우리가 정화조에서 우리가 변을 갖다가 무기물질 똥을 싸는 게 아니죠. 그 TV 나오는 사람처럼 있죠. 문을 막 씹어먹는 사람이, 쇠를 막 씹어먹는 사람이 있죠. 뜯으면. 옛날 그분이 있었죠. 자전거도 씹어먹고 있죠. 하나씩 뜯어가 먹고 있죠. 있었습니다. TV 나왔었죠. 그 사람 온 집안 식구가 다 그 아파트 주민이 다 그러면 이제 이거 COD 측정해야 되죠. 그래서 간단히 알아두시고, 그 다음에 세 번째 DO는 뭐다? 용존산소죠. DO 용존산소량. 물 속에 나가는 용존산소량 DO의 개념이 되고, DO는 16회 때 출제가 되었었습니다. 16회 때 DO가 출제되고, 그 다음에 이것도 단위는 뭘 쓴다? 얘도 ppm 단위네. 단위는 동일하게 ppm 단위 씁니다. 그리고 네 번째 보시면, 자, 부유 물질 SS 나옵니다. SS 부유 물질량. 자, 얘는 오수의 뭘 나타낸다? 탁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오수의 탁도. 이게 14회 때 냈습니다. 오수의 탁도를 나타내는 것이 SS 개념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것도 단위는 뭘 나타낸다? ppm 단위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parts per million.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이거 두 가지 구분 좀 해두라 해서 스큼하고 활성온이하고 혼돈하지 않도록 비교해 두시고, 그러면 스큼이란 것은 오수 표면에 뜨는 오물보다 찌꺼기에, 얘는 오물 찌꺼기가 무엇이고 스큼이고, 활성온이는 뭐다? 미생물 덩어리에, 똥덩어리 아니고 미생물 덩어리가 활성온이다. 기억을 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15페이지 보면 용어 정리 나오죠. 용어 정리에서, 자,
자, 8번 분류식 하수 갈로 있죠. 얘가 기출이 되었습니다. 옛날에 하수 간거일 때 낸 거야. 분류식 하수 간거였다가 출제 당시는 간거였었습니다. 지금은 뭘로 바뀌었다? 갈로로 바뀐 거야. 분류식 하수 갈로. 자, 그럼 분류식 하수 갈로는 신도시들은 이걸로 설계가 되어 있는 거야. 자, 기본적으로 이겁니다. 자, 이 개념은 무엇인가 하면 오수를 별도로 뽑아가는 거야. 그러면 이것이 설치된 지역은요, 정화조가 건물이 없어요. 정화조 자체가 그대로 뽑아가. 똥차가 안 와. 그 건물에 1년이 지나도 똥차가 한 번, 2년이 지나도 똥차가 안 오더라. 분류식 하수 갈로인 거예요. 보통 정화조는 1년에 한 번씩 퍼져. 자기 아파트에 똥차가 오더라 그러면 합류식 하수 갈로 그것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7번이 되는 거예요. 합류식 하수. 그럼 합류식 하수 갈로는 오수하고 우수 빗물을 함께 흐르도록 한 갈로예요. 그럼 내려가다 보니까 그럼 내려가면 어떤 문제가 있는가 하면 오수가 그대로 내려가면 안 되잖아. 오수가 내려가면 온 거리 똥냄새 나죠. 그러니까 정화조를 만들어서 정화를 해가 내보내야 되는 거야. 합류식 하수 갈로가 설치되면. 그럼 분류식 하수 갈로가 설치되면 정화조가 필요 없는 거야. 돈만 내면 되는 거야. 맞죠? 그 도시에서 오수를 처리를 해주는 거야. 같이. 단지에서, 아파트 단지에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두 가지 구분해 놓으세요. 합류식 하수 갈로하고 뭐다? 분류식 하수 갈로 있죠? 두 가지를 좀 정리를 해 두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이제 그 밑에 자, 넘겨보시면 416페이지 BOD 제거율과 무엇이 나오고 있다? BOD 부하 개념이 나오고 있습니다. BOD 제거율과 BOD 부하. 자, 제거율이 3번 냈어요. 자체적으로 3번 냈습니다. 자체적으로 3번 출제가 됐고요. 자, 그리고 지문 나오는 건 빼고요. 종합전인 건. 그럼 BOD 제거율. 자, BOD 제거율은 단위는 퍼센트고요. 그래서 유입수 BOD. 자, 정화조에 들어온 유입수 BOD 똥물이죠. 유출수, 방류수 BOD는 깨끗하게 나가야 될 거 아닙니까? 유입수 BOD 해가지고 이걸 백분율 한 겁니다. 그럼 이 식을 한 번 냈고요. 찾는 거. 그리고 한 번은, 두 번은 계산 문제. 유입수 BOD 구하라 2번 냈어요. 자, 그러면 이거는 명심해 두실 것이 이겁니다. 얘는 절대로 식을 가지고 풀려고 하지 마시고, 이거 하나밖에 없으니까, 자, 주어지면 한 놈만 미지수로 두고 두 놈은 주어진다는 거예요. 그럼 유입수 BOD를 구하라. 그럼 BOD 제거율하고 유출수, 방류수 BOD를 주어져요. 아니면 얘를 구하라 하면요, 얘하고 얘를 주어지는 거고, 맞죠? 그럼 얘를 구하라 하면 얘하고 얘 주어지는 거야. 그럼 간단해요. 어떻게 하시면 된다? 답을 하나씩 넣어가 검사만 하면 돼. 딱 맞아 떨어지면 되는 거야. 풀지 마세요. 수학 안 되는 사람들 있죠? 풀지 마세요. 왔다 갔다 안 되는 분들. 왔다 갔다 하다가 틀리도록. 왜? 그럼 이 식이 주어지면 다 맞춰야 되는데, BOD, 이것이 주어지가요, 30%도 못 맞췄다니까요. 30%도 못 맞춘 이유가 뭐예요? 아예 계산 문제 냈으니까 아예 찍는 사람들하고, 풀어도 왔다 갔다 해가 잘못 왔다 갔다 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러면 도로 틀려요. 최소한 50% 이상 맞춰야 되는데 왜 30%보다 확률이 더 떨어지게 나왔는가? 간단한 이유예요. 왜? 풀었다는 거예요. 찍고 지나갔거든. 그래서 이건 간단히 답을 넣으세요. 하나씩 넣어가지고 딱 맞아 떨어지는지 검사만 하면 돼요. 검사만 하면 딱 됩니다. 풀려고 절대 노력하지 마세요. 자, 그게 빠릅니다. 그러면 간단히 갈게요.
제거율이요. 만약 이런 거 둘 중에 하나 구하라. 그럼 유입수 BOD는 그럼 제거율이죠. 제거율을 구할 때는 이 수치가 크고 이 수치는 작아야 되잖아. 이 제거율이 높이 주어지면. 맞죠? 100%에 가깝다는 것은 얘가 제로에 가까워야 되거든. 맞죠? 얘가 커지면요, 얘는 더 커져야 되는 거야. 그래서 어떤 걸 먼저 넣을지는 선택을 잘 하시면 돼. 요건 요령임금이야. 제거율하고 주어진 수치를 보고 1번부터 넣을 것인지 5번부터 넣을 것인지는 빨리 푸는 방법은 그거야. 그런데 계산 조금 하는 사람들은 식도 안 써놓고 그냥 바로 암산해 버립니다. 이게 너무 쉽기 때문에. 저희는 바로 그냥 암산해가 바로 답 툭 구하는 거고. 그래서 이걸 제발 뭐 하자? 검사만 하자. 자, 그래서 이 BOD 제거율이 있죠. 이것이 바로 뭐라? 정하조의 성능이에요. 정하조의 성능을 갖다가 나타내는 지표입니다. 나타내는 지표가 BOD 무엇이 된다? 제거율 개념이 된다는 점 기억을 해 두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BOD 부하는 단위만 맞추어 주시고요. 곱하면 돼. 부하라는 것은. 부하는 그냥 곱해서 구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저 앞에서 뭐든지 좀 급탕부하든 뭐든 있잖아요. 난방부하든 셀이 곱해서 구하면 돼요. 뭐든지 부하량은. 근데 단위만 맞춰주면 돼. 단위만. 그래서 그 BOD 부하를 거기 어떻게 단위 써놨어요? 제가 단위를 어떻게 쓸 수 있다 했어요? ppm 단위를 쓸 수도 있고 그램 퍼 입방메다를 쓸 수 있다 했죠? 맞죠? 근데 부하는 기억할게. 얘는 우리 시험에는 안 내. 2차에서 냈습니다. 옛날에 가르쳐줬다면 2차에서 내야 돼요. 그래서 요새는 안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자, 기억하시고, 그 다음에 오수 정화 처리 방식 있죠? 여기서 잠깐 휴식하고 하도록 하겠습니다.